18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박근혜 후보의 굳히기 될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후보의 역전이 이루어질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2차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죠. 대선 특집 정은갑의 집중 분석에서는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모시고 부동층 표심 향방을 가르게 될 2차 TV 토론회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뭐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정신없이 하루하루들 다 보내고 계신데 한 자릿수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야말로 이제 카운트다운이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뭐 많은 이제 또 유권자들도 관심을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그 대선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양당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일 대변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저희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 뭐 한 많게는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아주 그 근접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해서 저희는 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선거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 이런 각오로 뛰고 있고 방심은 금물이다. 결코 실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건가요?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뭐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네. 우리 자체 조사도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건 있지만 저희들은 사력을 다해서 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겸손한 모드로 지금 하셨는데 박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위에 있다 이런 뉘앙스를 지금 깔았는데 우위에 계십니다. 인정하시는구나. 예, 그런데 그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여론조사를 한 주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4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뭐 TNS, 리서치뷰, 뭐 R&R, 미디어 리서치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그 격차가 확 줄어든 거는 이제 리서치뷰로 지난번보다는 8.2% 차이가 확 줄어들었죠. 그리고 오히려 앞섰고요. 네. 제일 적은 건 미디어 리서치인데 0.7% 정도의 격차를 줄였습니다. 그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말씀드리면 박태환 선수의 1000m 마지막 50m 스퍼트 쭉쭉 밀고 나가는 이 네. 추세가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탄력이 붙었다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저희가 뒤지지만 탄력 붙고 그 추세로 앞서 나갈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남은 건 관중석에 응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투표에 참여해 주시는 거고 투표율을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까지는 어렵겠지만 75%까지 국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마지막 스퍼트 하는 선수 문재인 후보가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열세지만 마지막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습니다. 네. 박상호 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올림픽 경기할 때 최고 높은 점수, 최고 낮은 점수 빼고 이제 중간 점수로 이렇게 심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올림픽 체조 같은 거 할 때. 그래 보면 대충 3에서 5% 정도 박근혜 후보가 현재로서는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고 두 번째 안철수 전 후보의 효과가 일단 그 차이가 벌어지는 걸 막는 효과는 있었지만 이후에 어느 정도 문 후보의 득표에 조력자로서 도움이 될 것인지는 뭐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엇갈리는 네. 것 같은데 현재 판세로 봤을 때는 뭐 하여튼 3에서 5% 정도 박근혜 후보가 우세하고 있는데 뭐 야권에서 추세를 얘기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뭐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9일 동안에 따라잡을 정도의 에너지가 있느냐 뭐 이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으로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이 수장님은? 뭐 판세는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뭐 따라잡을 에너지가 있느냐? 있다. 있다. 이상. 네. 지금 뭐 안철수 문재인 두 선거 공조 이후에 지지율 변화가 다소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또 지금 여권에서는 상당히 미미하다.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야권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또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제 상당히 좀 견해가 상반되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번. 네. 새누리당 반응을 보면 일단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렇게 험한 말 나올 때면 주로 뭔가 이렇게 변화가 감지되는 건데요. 전에 홍어 한 마리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때도 새누리당으로서는 상당히 위축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 부산에서의 첫 번째 합동 유세 그리고 어제 있었던 3번역에서의 합동 유세는 저희가 깜짝 놀랄 정도였고요. 광화문 유세에서도 사실 새누리당이 광화문에 먼저 하겠다고 이렇게 그 유세를 치고 들어왔을 때는 장소에 이게 바로 비교되니까 저희가 얼마나 긴장을 했든지 그 사람 좋은 정세균 상임 고문이 좀 지역에 전화들 좀 하고 그러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서울 시민들의 이 모이는 힘, 결집도, 이 자발성, 다양한 연령층 이런 걸 보고 놀랬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새누리당이 이와 관련해서 구걸 정치, 적선 정치 이런 표현도 쓰시고 또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씨, 뭐 안씨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걸 보면 그 이제 변화의 추이 힘은 분명히 있고 네. 앞으로도 그런 힘들이 계속 확장돼 가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론. 글쎄 뭐 우상호 공보단장도 고무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저는 대변인으로서 안철수 씨라고 쓴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은 서로 워낙 많으니까. 예, 뭐 네. 많고. 근데 공식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뭐 오늘 또 안철수 전 후보라고 그랬는데 이제 뭐 광화문 유세 관련해서 뭐 숫자 가지고 뭐 또 양당이 뭐 우리가 많다 하는 것도 약간 국민들께 좀 민망한 일이고 네. 한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들 분석도 보면 아직은 좀 뭐 민주당이 기대하는 만큼 이제 우리 안철수 전 후보가 지지하신 그 효과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아마 다수 언론 분석 같은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그 과정이 굉장히 진짜 아름답게 뭐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안철수 전 후보 얘기하셨지만 과정이 아름다웠으면 아마 폭발력이 훨씬 컸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강조하시는 게 이제 문안심 연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안철수 전 후보, 심상정 의원의 진보정의당 이분들과의 연대를 얘기하시는데.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나 아직 특히 이제 중도층 잡기가 중요한데 중도층에서는 이분들의 가치 연대가 되겠느냐 네. 여러 가지에서 이제 이견이 노출돼 있는데 굉장히 좀 불안한 연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아직은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걸 보고 박근혜 후보가 더 믿음직스럽다 또 이쪽으로 돌아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폭발력은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제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미풍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네. 또 어떤 언론도 똑같이 그랬더라고요. 미풍이냐 아니면 뭐 앞으로 강풍이 예상되는 거냐 어떻게 보세요? 그걸 제가 뭐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그 2000 몇 년도죠? 11년인가요? 그 강원도 도지사 보궐선거 때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때 지지율 격차는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근데 현장을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최문순 지사 돌아다니는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저는 사실 데이터 위주로 읽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잘 안 믿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이제 결과가 뒤집혔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현장 분위기와 데이터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제 방법론을 좀 수정을 했는데 최근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민주당이 일부러 뭐 좀 과장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자들한테 제가 들어보니까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안철수 현장 분위기 말씀이신가요? 네. 굉장히 뭐 안철수 전 후보 돌아다니는 분위기 폭발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조금만 더 돌아다니면 뭔가 이게 꿈틀꿈틀하다가 어느 시점 되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이게 임계점을 넘어서 이렇게 터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야당이 그걸 터뜨릴 수 있겠느냐? 뭐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물밑에서 뭔가 이제 물이 끓어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게 넘어서면 터지는 거고요. 못 넘어서면 못 터지는 거겠죠. 2002년도하고 단순 뭐 이철희 소장님은 최문순 지사 강원도 건을 얘기했는데 저는 과연 진보의 에너지 또 2030의 에너지가 2002년도하고 단순 비교를 했을 때 그 정도의 에너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특유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개성들과 문재인 후보를 좀 비교를 해보고 그다음에 올림픽 4강 붉은 악마가 등장했을 때 20대의 에너지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효순양, 미순양이 비극적으로 죽음으로 인한 진보의 에너지도 있었는데 그때만큼 이 에너지가 크다는 느낌은 좀 안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상일 대변인도 지적하셨지만 단일화의 과정이 문 후보나 민주당이 바라는 만큼의 어떤 감동적 구조는 최소한 아니었다는 건 분명하고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지원하는 효과가 있겠죠. 있는데 후보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아니고 문재인이었을 경우 20대들이 투표장을 어느 정도 나와줄까. 또 지금 남아있는 신부동층은 결국은 그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다 싫다는 굉장히 정치 혐오증이 큰 분들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조력자로서 문재인 후보를 돕는다 하더라도 이 20대의 투표율을 어느 정도 제고시킬 것인지 또 신부동층을 문재인 후보의 지지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인지가 변수인데 그게 간단한 일만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주말에 이른바 이제 앞서 두 분 말씀하셨지만 그 광화문 대첩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광화문 유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 또 언론에서는 어느 쪽이 더 많냐, 뭐 경찰 추산도 나오고